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건넸다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 사이에 한 라인이 구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 연구소 실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언론과 위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번호를 건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급한 예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미 정상 간의 한 라인이 구축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 중간 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라인을 목표로 한 전화번호를 줬다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북미 간의 상시통화가 가능한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북한에 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직접 했습니다. 17일 날 통화를 하겠다. 이야기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대화를 할 수 있는,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실질적으로 만든다, 이런 점에서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서 상당히 북미 간에 굉장히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 대단히 의미가 있다 고 봅니다. 앵커 직통 전화번호를 건넨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번에 정상회담 합의문의 비핵화 문제를 구체화하지는 했기 때문에 김정은을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독려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한마디로 관리죠. 그런 차원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내일 전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에 돌아가서 지난번에 고생 많았는데 이제 구두로 약속한 거 하나하나 시작가 공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구두로는 많은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합의문 자체에 CVID에서 VI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문 대통령 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한국과 미국과 북한과 3자가 한반도의 평화와 영에 대해서 공동 전략을 갖게 됐다.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한반도에서 안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관건은 북한이 과연 선의의 행동들을 계속할 것이냐인데, 지금 북이 대북 제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이 아마 구두로 상당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믿지만 그 믿음을 실제로 확인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저렇게 전화번호가를 쳐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때 북한과 미국 지난해만 해도 핵단추 얘기를 관련해서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았던 사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이제 책상에는 핵단추 대신에 전화가 놓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까지 드는데, 북미 정상이 한 라인을 구축한다면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의 하나가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만 해도 핵단추의 크기를 가지고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 상황과 불과 7, 8개월 지난 현재 상황은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책상 위에 북미 간의 통화할 수 있는, 전화통화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가 놓여지는 그런 상황이니 결국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이 북미 간의, 특히 북미 정상 간의 신뢰에 어떤 씨앗을 뿌렸다면 지금 이런 전화통화를 상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씨앗이 싹이 트고 그 싹이 터서 또 자라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북미 간의 이러한 통화가 상시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은 북미 간의 우발적인, 돌발적인 사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반도가 군사적 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돌발 상황이랄지 또 우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가지 그런 상황들을 안정감 있게 북미 정상이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을 이번 전화통화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그것은 저는 대단히 큰 진보다. 북미 간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야말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강대강이 대결 구도를 펼쳤던 지난 10년간의 미관계가 이제는 그야말로 대화, 그 다음에 협력의 관계로 돌아서는 그 시점. 의 전화통화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봐야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번호를 건넨 가장 큰 이유, 비핵화 협상을 빨리 해보자는 의도일까요? 인터뷰, 북한이라는 체제가 다른 실무 협상을 해서는 하세월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의 톱다운 방식으로 직접 통화해서 의중을 물어보고 또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대로 지금 한 번에 다 터뜨릴 필요가 없죠. 서서히 하면서 종전선언도 또 니까 또 워싱턴에 김정은을 초청해 놨으니까 지금 다 하지는 않더라도 야하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회담을 성공했다고 하지. 만 미국에 돌아가서 상당히 전문가나 정계에서 상당히 차가운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을 다 조여서 항복 직전인 사람을 이렇게 풀어졌느냐, 얻은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김정은이 성의를 표시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서로 받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정은 위원장을 독려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도가 고쳐주고 내일 통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해야만 될 이유가 중국이 북한의 무역의 90%를 차지하는데 지금 많이 실상 제재가 풀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중국은 실질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외에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제재한 건 빨리 해제해야 된다라고 늘 촉구하고 나섰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김정은의 비핵화가 완성되기 전에는 제재를 풀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재를 풀어주고 않고
어주고를 미국 혼자 결정하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들하고 북한하고 관계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미국만 혼자 미러를 즐기냐 이렇게 생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을 단단히 이하고 성의 표시를 하도록 하지 못하면 미국 국내와 또 중국, 러시아에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구도가 성공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김정은을 계속해서 재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앵커 떴습니까? 지난 4월에 남북 정상 간에 직통전화가 설치가 됐고 이번에 또 북미 간에 이런 전화가 설치가 된다면 비핵화 협상 아무래도 좀 겠죠.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도 자체가 남북이 가능하고 북미가 가능하고 또 한미는 오래전부터 한 라인은 있었고요. 그러면 3자가 남북미가 함께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3자가 3중으로 다원 방식으로 통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직접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 분이서 분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3호 신뢰가 가장 우선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호 신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한 라인의 구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상호 신뢰에 기반해서 구체적인 앞으로 비핵화의 프로그램, 특히 비핵화에 있어서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지금 실질적인 타결이 큰 틀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앞으로 이행과 관련된 부분, 비핵화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보상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 것인지 물론 실무적으로는 폼페이오, 그 다음에 김영철 라인이 작동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상위 최고 지도자들이 그것을 빠른 속도로 결정해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또 돌파해내고 이런 방식, 아까 톱다운 방식 홍현희가 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방식에 매우 중요한 특징은 상당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 지도자의 위중이 바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점에서 아마 이번 남북미 간의 전화통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비핵화의 진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번 미국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놓고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예상보다는 북한으로부터 덜 얻어낸 거 아니냐, 너무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가 모르는 마쿠 협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인터뷰 마쿠 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는 이뤄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공동성명에 나온 것은 예상했던 것처럼 추상적인 문구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자, 또 평화체제를 제대로 구축해내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유해 송환과 관련된 문제, 이 정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1시간 20분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지만, 예를 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장을 폐쇄하겠다, 이 이야기는 공동 성명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꺼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비핵화의 실질적 이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핵화를 북한이 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 을 해야 되는 부분,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평화체제를 구축시켜줘야 되는 부분, 북미가 합의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같이 할 부분,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논의가 됐다. 또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오래전부터 가동을 했었고 성김, 최선희 라인도 집중적으로 한 열흘 이상 가동을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면합의라는 표현보다는 많은 부분 북미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것이다. 다만 CVID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번에 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 종전선언 문제도 그렇고 다른 중요한 것들도 좀 더 2차, 3차 정상회담으로 넘기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일요일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하게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요일이면 내일이고 미국 시간의 일요일에 한다면 우리 시각으로는 월요일 새벽이나 이렇게 될 텐데 진짜 전화를 할까? 인터뷰 할 가능성이 크죠. 특히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사실 문서에 많은 구두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주한미군 문제 일테고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거기에 상응해서 북한이 하는 조치들, 그걸 아마 구두로 하고 지난번 회담에서 의미라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 방식 자체를 혁명적으로 다른 방식을 취한 거죠.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로 이어지는 북한에게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거하고, 그래서 북한에 궤도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면서 핵을 폐기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상호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상호 위협 감소,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네가 핵을 개발할 명분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명분이 없어지니까 더군다나 김정은이 자기가 비록 CVID는 아니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그걸 전 세계 사람들뿐 아니라 지도자들이 다 들었다면 시진핑, 푸틴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어기면 아주 신이 없는 사람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넌프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혁명적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라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한 2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북한과 아주 열렬하게 대화를 해보 겠다. 그런 적이 있다고 나왔죠. 그런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협상에 능한 사람으로서 폼페이오를 시켜서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을 했는데 CVID는 목숨을 걸고 절대로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보자.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트럼프의 접근 방법을 환영하고 나선 이유가 우리하고 접근법이 같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명하지만 그 가정이 그렇게 좋은 조건을 주면 김정은은 포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역할이 커지고 어떻게 보면 정은의 위상이 높아지는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김정은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자기도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 접촉하고 직접 통화를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징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홍 박사 께서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한미연합훈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 미연합훈련 중단을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왜 중단을 제안했을까요? 인터뷰. 그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줘야 되는 선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단 문제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취했던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실제 기자들이 가서 직접 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겠다. 미사일발 탄도미사일 발사,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하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많은 부분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북한이 이 조치는 선제적으로 한 겁니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선제적 조치다. 지난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북한 핵 문제, 비핵화에 이행을 100으로 놓는다면 한 10 정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내놔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어떤 조치가 나와 야 상호 신뢰가 구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했던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요구사항 중에 면 당신도 하나 뭔가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 중에서 지금 한미군사훈련 중 단 조치,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인데 이건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동안의 군사훈련 중단하겠다 는 것이고 또 모든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군사훈련, 우리 가3대 군사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키리졸브 훈련, 8월 애국 개최가 되는 을지 프리던 가디언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기동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 훈련이 있습니다. 이 세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훈련들은 일상적인 훈련들은 하겠다. 다만 제 판단에는 맥스 썬더 훈련 1월
이때도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전략자산의 전개는 미국이 졌지. 하는 이런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꺼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북미 간의 조율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2훈련 중단과 관련해서 북한 얘기는 또 조금 다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인터뷰 북한의 보도는 김정은은 당연히 저런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김정은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먼저 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자기가 새로운 근법으로 북한에게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하면서 비핵화를 독려하고 만약에 핵화 조치에 철저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겠다는 걸로 카드를 오히려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공단을 하고 금강산 관광을 했을 때는 북한이 우리한테 유해 행위를 하면 개성공단을 중단한다.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다. 너희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걸 한다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잖아요. 한미연합훈련 중에서 대규모 훈련을 안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걸 다시 재개하면 엄청나게 북한에게는 손해겠죠. 그러니까 카드화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 문제 쪽에 자기네가 왜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데 한국이 왜 돈을 덜 떼느냐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자기가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북한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그 대가로 아주 진정성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고요. 중요한 점은 지금 김 교수께서도 얘기했지만 화가 진행되는 동안 또 아니면 북한이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는 동안 금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얘기했듯이 이건 잠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이고 잠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히 중단된다 이런